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12일 일요일부터 6월 14일 화요일까지의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6월 14일 화요일부터 6월 15일 수요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6월 13일 월요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6월 14일 화요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차 한러 대화 정경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고 이범진 공사 순국비 헌화,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윤 장관은 6월 15일 수요일 불가리아에서 다니엘 미토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난 201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점검, 실질협력 증진 방안, 대북 공조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불가리아 방문은 우리 외교장관으로서 1990년 양국 수교 이래 26년 만에 첫 공식 방문이며 남동유럽 주요국인 불가리아와의 대북 공조 강화 그리고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목요일까지 EU와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서 알랭 르와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및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EU 방문 시 우리 측은 최근 EU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강화 조치를 평가하였으며 EU 측은 독자 제재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데 분명한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EU와 대북 제재 압박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근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안보리 결의 채택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자 공조의 중요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미 중 3자 협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다자 협의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과 관련해서요. 그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전 장관께서 일본 언론과 대화 인터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단 설립 시기가 7월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부의 원래 계획하고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구체 시기는 현재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그 재단 설립 준비위 측에서 피해자 의견 청취 그리고 자체 회의 등 여러 상황을 보아가면서 재단 설립 준비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간다가 북한과의 군사 경찰 협력 중단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이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취재하다시피 한국과 우간다 정상회담 시에 우간다 정부는 군사 경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간다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현재 우간다에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십 명의 북한 군경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이 중단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떠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왔는지, 또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그냥 문제 제기 선에서 끝나고 마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 문제가 세간에 지금 큰 이슈화 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서해 NLL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이런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국 측에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사전 지도 단속 등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나 정상회담 그리고 외교장관 회담 등 각종 계기에도 중국 측에 대해 서해 NLL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6월 7일 화요일 그리고 6월 8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재차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고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중국 정부로서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 등을 통해서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로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해경, 해수부 등 우리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개최될 제9차 한중 어업 문제 협력 회의 등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대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안 들림. 예. 예. 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라는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초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저희가 주지하다시피 미중 간의 갈등과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또 공통 분모,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 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 문제 해결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해결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 이번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합의되었습니다. 첫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미중 양국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합의를 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모두를 견인하는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잇따라서 좀
TBS 김선환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한 질문인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중 간 뭐 한미일 또 북중러 이런 구도가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 맞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한테 그런 그 요구를 하시면서도 중국 측은 실질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제재를 병행해야 된다는 이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그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는지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는 분명한 공통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정부로서도 대화의 문은 결코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헌법에도 명시하고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이룬 후에 대화가 전개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90일 현재 약 20여 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중국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만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취해서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아사히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오늘은 그 정의기억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재단은 그 위안부 그 한일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직접 그 할머니분들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도 그 하겠다고 그런 예정인데 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그 한일 정부 간 합의의 이행을 착실히 진행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조기에 달성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 관련 단체들의 자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거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단 출범 시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준비위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요. 그 당초 상반기에 출범하겠다는 방침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게 아까 변수로서 설명해 주신 피해자 의견 청취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이유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의견 청취에는 당연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합의와 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재단 참여도 그 청취와 함께 그 설득 작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단 설립 시기에 어떤 목표 시한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가능한 한 조기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그런 기본 입장 하에 준비위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현재 준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준비 자체도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피해자분들의 의견 청취 그런 여러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 조기에 그런 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조기에 재단이 설립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준비위원장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재단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분들의 의사입니다. 그 의사를 두루 찾아뵙고 물론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차원에서 재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편의 김소정입니다. 윤 장관 그 불가리아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리아가 남동 유럽에서 주요국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 이번에 방문한다면 수교일에 26년 만에 첫 공식 방문이다. 그만큼 양국 간 고인사 교류가 미진했던 부분이고 국가이고 또 주지하다시피 불가리아 내에 북한의 프레젠스가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관도 크고 그래서 대북 공조 측면에서도 윤 장관의 방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